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보나파트 나폴레온, 그 유명한 프랑스의 장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갑자기 나폴레온 얘기를 들고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나폴레온 얘기가 하고 싶어서요. 나폴레온은 1769년,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 남부 콜시카 섬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묘한 것은 그 전에 1768년 한 해 전에 이태리와 프랑스의 전쟁에서 이태리가 패배해서 그 섬이 프랑스령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전쟁을 없었으면 역사의 가정입니다만은 나폴레온은 이태리의 사람이 됐겠죠. 또 하나의 가정은 나폴레온이 어렸을 때 희망은 해군 사관, 그것도 영국의 해군 사관 학교를 가고 싶어서 지망을 했는데 바로 그 키가 문제가 돼가지고 낙방을 했습니다. 훗날 나폴레온의 경우에 숙적, 잘 아시는데 넬슨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나폴레온을 영국에서 입학허가를 줬으면 또 역사는 어떻게 바꿨겠는가 한 번씩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사 입학에 실패한 나폴레온은 훈련소 포병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정말 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4살에 장군이 되고 이제 26세 운명적인 그 만남을 하게 되는 게 조세핀입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온보다 6살이 위였는데요. 여러분이 나폴레온에 관한 전기 또는 영화를 보시면 조세핀과의 만남 장면을 가장 재미있게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어떤 소설은 이 상황을 조세핀이 이미 만들었다. 조세핀의 그 계획적인 의도와의 나폴레온이 말려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조세핀은 나폴레온보다 6살이 위였었는데 그날 이 나폴레온이 이미 그 당시 파리를 관할하는 아주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웬 소년이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1789년 불란서 대혁명이 있던 해죠. 그때 로베스피엘, 마라 당통 이런 공화당파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때 같이 권력을 휘두르다가 처형된 사람 중에 하나가 조세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꼬마가 6살때 찾아온 것은 그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조세핀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칼, 단도를 찾아달라고 와서 이 나폴레온은 무심코 이제 칼을 찾아주는데 그 다음날 웬 여자가 찾아오죠. 그래서 조세핀이죠. 조세핀이 걸어 들어오는데 나폴레온이 이렇게 앉았다가 아주 완전히 이 망연자실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가. 그때 나폴레온 26이고 조세핀은 32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폴레온은 물론 결혼도 안 했고 그런가 하면 조세핀은 일남일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남일녀가 훗날 참 대단한 일남일녀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머니를 조르는 게 나폴레온이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성당할 리가 없죠. 나폴레온은 총각이고 또 천하 권세를 쥐어가는 아들이고 여자는 남편도 이런 미망인에다가 일남일녀가 있고 부모라기에 어머니죠. 어머니 뜻을 어기고 얼마 전에 그 화재 사건이 있었던 노틀담 그 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훗날 나폴레온은 1804년 황제가 될 때도 즉위식을 그 노틀담 사원에서 하게 되죠. 어떻든 나폴레온은 그 이른 나이에 천하 대세를 져가지고 승승장구 구라파를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805년에 이제 아시는 대로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과 운명의 일전을 하게 되는데 이 나폴레온은 이 트라팔가 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803년 현재로 미국에서 300만 달러를 꾸었었어요. 아시는 대로 미국은 독립전쟁 때 프랑스 신세를 졌고 그 우호극이었습니다. 근데 전비가 모자라니까 나폴레온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이 역사상 참으로 하는 아이러니인데 미국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를 뺀 미국 본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그때 프랑스가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을 1803년에 미국에다 팔게 됩니다. 이미 300만 달러를 꿨기 때문에 이 땅을 1,500만 불에 팔기 위해서 1,200만 불을 이제 더 준 거예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데 제3대 대통령. 사는 제퍼슨도 조금 망설였어요. 내가 이렇게
이 불모진, 그게 어디냐면은 이 미시간병 서부면서 미국 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 본토 전체의 4분의 1가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불란서 장군으로서 유럽 대륙을 휩쓸고 다녔습니다만 그 땅보다도 훨씬 넓은 땅이죠. 근데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았는데 훗날 나폴레옹은 그 땅이 얼마나 값진 땅이 될지 몰랐고 토마스 제퍼슨도 주저주저하면서 샀습니다. 이걸 사서 그 다음 선거에 재선에 나갈 때 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주저주저하면서 샀는데 어떻든 그 땅을 사게 된 거죠. 나폴레옹은 이제 그 땅을 팔아가지고 트라팔갈 해전에 데뷔했는데 아시는 대로 해전에서 대피하고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대로 이 유럽 정복을 해서 지내다가 유럽 원정에서 이제 결정적인 실수는 1812년 바로 이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러시아죠. 러시아 정벌에서 지면서 이제 나폴레옹 운명도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치 훗날 히틀러가 1941년에 그 당시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소련을 침공해서 히틀러가 거기서 패배한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겨울에 그 넓은 시베리아를 지나서 시베리아가 아니라 이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 쪽으로 밀려가다가 결국은 그 후퇴 작전에 말려가지고 굶어 죽고 그때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 때 죽은 프랑스군이 미끌한방하나 30만 명이나 되니까요. 훗날에 히틀러도 똑같은 잘못을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되는 게 히틀러도 그 상황을 잘 알고서 독일 군대를 소련에 파병했을 때도 같은 잘못을 그대로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에 침공을 안 했으면은 나폴레옹 운명도 히틀러 운명도 상당히 바뀌었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나폴레옹이 돌아와서 나폴레옹은 그 1812년 이 러시아 침공의 실패가 하나의 큰 전기가 돼서 1815년에 아시는 대로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죠. 귀향을 가서 다시 탈출해가지고 백일천하를 누리는데 백일천하는 결국 이 워토로에서 유명한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하면서 나폴레옹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도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웰링턴이 다니던 이턴 스쿨에서 특히 그 운동장에서 단련된 바에 컸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그 웰링턴이 다니던 이턴 스쿨 그 유명한 학교에는 그 당시 학교 운동장도 없었고 또 웰링턴은 아주 비사교적이어서 친구와 어울리는 일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의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들과 달리 그 어떤 작가들이 만들어내기는 어떻든 간에 나폴레옹은 그 후에 이제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다가 1821년에 5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근데 나폴레옹이 죽을 때 한 얘기는 그 세 마디. 이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정확한 건지 후세의 그 사가들이 또 만들어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마디였습니다.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조세핀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야미, 내 군대. 그 마지막에 프랑스였는데 어떻든 그 조세핀과 이 나폴레옹은 둘 다 51세. 물론 조세핀이 6살 먼저, 6년 먼저 세상을 떠나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나폴레옹을 우리가 정복자로만 생각하는데 나폴레옹이 남긴 유산은 사실은 땅으로만 치면은 손해가 더 많았죠. 미국의 그 방대한 땅을 놓치고 또 유럽에서도 나중에는 패배해서 차지했던 땅을 다 내놨으니까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합니다. 근데 이 나폴레옹 법전은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우신 함무라비 법전, 그것은 이제 그 고대의 그 어떤 연역적 의미밖에 별로 없는 거고요. 나폴레옹이 만든 이 나폴레옹 법전은 이제 세계 법률 체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우리도 대륙법계에 속하죠. 이 대륙법계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절대적인 기본이 되고 있고요. 영미법계는 이제 판례로 주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도 큰 영향을 줘서 나폴레옹이 만든 법, 특히 그 중에서 민법,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권리, 재산권 이런 것에 관한 규정은 절대적인 효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정복자인데 총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거꾸로 그 작전에서는 실패했고
불란서혁명이 추구했던 게 뭡니까? 생명, 자유, 행복 이것인데 결국 그 불란서혁명이 이제 공포정치 끝나고 그게 반혁명 시대 그때 등장한 게 나폴레옹이었는데 그 나폴레옹이 거꾸로 불란서혁명이 추구했던 소위 인권이라든가 어떤 그 종교의 자유라든가 교육의 기회 평등 어떤 계급제 타파 이런 역할을 결과적으로 두고두고 한 것은 나폴레옹이 만든 법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전은 지금까지 오늘날 저 자신 변호사니까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나폴레옹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이 그런 그 후세에 기여를 하려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아까 그 조세핀 얘기 중에 제가 대단한 딸 아들을 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딸은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 나폴레옹의 부인이었던 조세핀은 자기 딸을, 그러니까 그 딸은 이제 나폴레옹과 사이에 난 딸은 아니고 전 남편과 했던 딸인데 나폴레옹의 그 동생, 나폴레옹의 그 제일 어린 동생하고 이 조세핀의 딸이 결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훗날 나폴레옹 3세, 또 불란서의 그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세핀은 어떤 셈이 되냐면 남편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의 그 자식이 황제가 됐으니까 외할머니가 된 거죠. 외할머니, 나폴레옹 3세 외할머니. 그러니까 황제의 부인이 됐었고, 황제의 그 외할머니가 된 셈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은 뭐 그 후에 대가 별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조세핀의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 스웨덴으로 장교를 갔는데요. 이 아들이 이 전파한 자식이 그대로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도 이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무슨 노르웨이 이 여러 나라들의 왕족은 이 조세핀의 아들의 피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조세핀 is forever. 그러니까 조세핀이 영원하다. 그것은 바로 그런 그 왕실의 대가 이어진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프랑스에 가면은 이 뭡니까? 조세핀이 장미를 사랑해가지고 조세핀 로즈 가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핀 나름의 장미밭이 따로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조세핀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아까 그 미국의 이 4분의 1의 땅을 나폴레옹이 판 거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루이지아나 퍼처스라고 합니다. 그 땅 전체를 그 당시 루이지아나로 불렀던 거죠. 지금 뉴오런스는 루이지아나 주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루이지아나 퍼처스라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한 번에 가장 큰 그 땅을 늘린 셈인데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알라스카 예인데 알라스카는 1867년 에브라함 링컨 다음의 대통령이 앤드류 잔슨인데 그때 1867년에 미국이 720만 달러를 주고 사게 됩니다. 이 거래를 하다가 알라스카를 또 러시아 황제가 판다고 그랬다가 안 파는 바람에 마지막에 달라더라고 미국이 70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줘 주고서 720만 달러에 사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남북전쟁 직후에 미국도 돈이 부족하고 전후 복구에 바쁠 때라서 이 앤드류 잔슨 밑에서 이 문제를 다룬 사람이 윌리엄 시오다는 국무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연원이라든가 이 내각 내 여러 사람 반대를 부딪히고 악착같이 이 땅을 사고자 해서 우겨댔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가졌냐면 윌리엄 시워드는 미 공화당 내, 그러니까 링컨 당이 공화당 당이죠. 링컨님이 암살당했습니다만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 이 알라스카를 사면서 여론이 거꾸로 돌아가서 아주 불리해졌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그 하원에 가서 청문회에 불려가서 이제 알라스카 사는 거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 이제 증언하고 나오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도미니카도 나와 있는데 도미니카도 사야 된다. 이 말이 보도되면서 여론이 급전직하러 거꾸로 가가지고 결국은 윌리엄 시워드는 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유리시지 그랜트한테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못 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고사성어가 생겼어요. 어떤 고사성어가 생겼냐면은 선견지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봐서는 비판받았고 어리석다고 남들이 몰아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단히 잘한 거다. 그게 이제 영어로 윌리엄 시워드의 이름을 따서 시워드's folly, 시워드의 어리석음, F-O-L-L-Y. 시워드의 어리석음이 우리 고사성어로 선견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땅을 가장 멀리 늘린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이고
또 알래스카로 산 윌리엄 시워드도 참 부동산 투자, 자기 개인을 위한 투기가 아니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자, 이제 얘기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나폴레온은 본인도 생각지도 않았던 나폴레온 법전 가지고 후세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화원 일을 한 거죠. 또 미국 국민들이 감사한 사람은 땅을 산 토마스 제퍼슨, 땅을 산 윌리엄 시워드인데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769년에 나폴레온이 태어난 다음에 1770년에 악서 베토벤이 태어났습니다. 베토벤은 아주 젊은 시절에 나폴레온을 대단히 존경해서 아시는 대로 3번 교향곡을 영웅이라고 표제까지 붙여놓고 존경했는데 나폴레온이 1804년에 황제로 등극하자 너도 별 수 없는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그 표제를 찌워버렸는데요. 베토벤은 1770년에 태어나서 나폴레온보다는 조금 오래 살아가지고 182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든 그 두 영웅이 한 사람은 프랑스에, 한 사람은 프로시아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많은 얘기거리를 지금 남기고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